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절세미남, 절세미녀 조영준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영준 회계사입니다. 네. 자, 오늘은 고소득자분들에게 다양한 절세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주제부터 함께 보시죠. 여보, 소득세 신고 우편물이 왔네요. 성실 신고 대상이라네요.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라는 거겠지. 그나저나 많이 버는 만큼 세금으로 나가니 원 실제로 남는 건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 에이, 2년 연속 올해 추천 웹소설에도 올라간 우리 인기 작가님 정도면 세금도 많이 내야죠. 고마워. 하지만 계속 잘 벌면 모르겠는데 잘 벌 때랑 못 벌 때 차이가 너무 커서 그렇지. 아휴, 그렇긴 해요. 아, 맞다. 얼마 전에 당신 아는 웹툰 작가도 법인 설립했잖아요. 법인으로 하면 세금을 덜 낸다던데? 법인에서는 통장도 마음대로 못 쓴대. 그렇게 좋으면 다들 법인으로 하겠지. 장단점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개인 사업자가 마음 편할 것 같은데. 웹툰에 보니까 성실 신고 대상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던데 이거 어떤 건가요? 네, 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지 세무 대리인에게 그런 성실성을 확인받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네. 성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네. 가산세가 발생하고 아,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니까 예. 만약에 성실 신고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인 4월까지 성실 신고 확인자를 선임하고 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실 신고 대상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네, 개인 사업자가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성실 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성실 신고 대상자는 일반 사업자와 달리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요. 성실 신고 확인 비용에 대해서는 최대 12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매출이나 경비 처리에 대한 국세청의 검증이 강화되기 때문에 성실 신고 대상이 되기 전에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개인 사업자가 이렇게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의 세금 부담이 낮은데요. 이제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예. 예를 들어 순이익이 6억 원이라면 개인 사업자는 최고 세율인 42%를 적용받아서 약 2억 2천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법인의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1억 원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이제 법인세와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만 비교한 건데요. 네. 만약에 법인 대표가 법인 소득 6억 원 중에 3억 원을 연봉으로 가져간다면요. 법인세와 함께 이제 법인 대표자의 소득세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총 부담세액은 약 1억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경우는 이제 법인 대표자에게 얼마의 급여를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법인은 소득을 분산하거나 이제 과세 기간을 조절해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개인 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대표자도 이제 회사의 임원으로서 인건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급여나 배당, 퇴직금의 형태로 분산해 가져감으로써 절세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발생한 이익이 전부 과세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반면에 법인의 대표는 급여를 여러 해로 분산해 가져갈 수 있어서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법인일 때 단점은 없을까요? 네, 법인을 설립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소요되고요. 네. 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특히 자금 사용이 어려워진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이제 본인이 번 돈이라고 해도 이제 법인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면 가지급금이라고 해서 다양한 이제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제 법인 전환의 장단점을 따져보고요. 이제 법인을 전환할지 안 할지 방법을 유리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법인 관리 자체가 유지도 그렇고 복잡하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개인 사업자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동사업자로 해서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제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하면 높은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어서 세금이 줄어드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6억 원일 때 단독 명의라면 2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는데요. 공동사업자 2명을 추가하면 세금은 총 1억 6,800만 원으로 단독 명의에 비해 5,200만 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소득 분산만을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징역형 또는 이제 벌금형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공동 사업자를 운영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동업하라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동업 자체는 사실 쉬운 게 아닌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다른 방법 없을까요? 그럴 때는 이제 자신의 업종에 따른 이제 각종 세액 공제나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네. 네. 특히 이제 고소득 사업자 중에는 유튜버나 이제 창작을 하거나 이제 게임 네. 개발을 하시는 그런 감면 대상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 이러한 업종의 경우에는 창업세금 감면 제도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아서 10%에서 최대 10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사업자도 기업 부설 연구소나 아니면 연구 전담 부서를 설립하면 R&D 지출액의 25%를 세액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R&D 세액 공제는 뭔가 이공계나 벤처 기업만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R&D나 이런 연구 개발의 경우에는 예. 이공계 석박사들만 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연구 창작 활동도 연구 개발로 인정됩니다. 아. 따라서 이제 기업 부설 연구소나 기업 부설 창작 연구소나 창작 전담 부서를 설립하면 이제 관련 인건비와 그리고 창작 활동 비용의 25%에 대해서 R&D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연구소가 아닌 창작 전담 부서는 설립하는 요건이 간단한데요. 이제 창작 활동만 전담하는 직원이 한 명만 있어도 가능하고요. 예.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칸막이 등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기만 같은 하면 사무실 됩니다. 내에서도. 그렇죠. 예. 오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고소득자의 절세 전략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절세 전략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요. 네. 첫 번째로 사업소득이 많은 고소득자거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예정자의 경우 법인 전환 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인 사업자는 기간별 또는 소득 종류별로 대표자의 소득을 분산시켜 절세할 수 있고요. 개인 사업자는 공동 사업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업종에 따라 R&D 세액 공제 등 세액 공제 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용준 회계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